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경영분석 4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이 그 B기업의 영업 레버리지 도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그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표를 보니까는 A, B, C 기업의 그 매출액이라든가 변동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B 기업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B 기업. 예. 자, 그래서 A 기업이 아니라 B 기업인데 그렇다면은 영업 레버리지를 구하는 우리가 공식 한번 써볼게요. 영업 레버리지도는요, 판매량에다가 판매 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비 마이너스 고정비 분해 그 다음에 판매량 그 다음에 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 공식은 이제 우리가 뭐 수업 시간 때 좀 이제 그 도출을 좀 했으니까 이제 도출 과정은 여기서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몇 번 써보시면 뭐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그 매출액을 그 보니까 표에 나와 있는데, 매출액은 그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죠. 그래서 이제 100원 곱하기 판매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를 했다 그러면 매출액은 300원 아닙니까? 그래서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가로를 갖다가 열면은 PQ 마이너스 VQ 빼기 FC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Q 마이너스 VQ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100이라고 나와 있고요. 변동비는 이제 40이라고 나와 있고요. 고정비는 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의 100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 주시게 된다면 30분의 60이 돼서 예, 영업 레버리지도는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자, 그래서 2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영업 레버리지도가 2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이 10% 증가하고 혹은 감소할 때 영업이익이 그 두 배인 20%가 증가 혹은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맞는 그러한 설명은 1번에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기업의 재무 레버리지도. 예, 요번에 이제 재무 레버리지도를 갖다가 구하라고 하네요. 자, 재무 레버리지도는요, DF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영업이익에서 이자를 빼고 영업이익 즉 EBIT죠. 영업이익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그 식을 갖다가 그 도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예, 뭐 우리가 수업 시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잘 들었었으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공식만 이제 제시를 하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EBIT, 근데 이제 EBIT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EBIT가 영업이익인데, 그 표를 보면 영업이익이라고 딱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EBIT를 갖다가 좀 이제 변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다?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에서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빼주죠. 뭐 원래는 뭐 매출원가 빼주고 판가비 빼주고 하는데 그 뭉뚱그려서 그냥 크게 영업비용이라고 한다면 영업비용 중에는 이제 변동비도 있을 거고요. 고정비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빼주게 되면 바로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이제 PQ고 변동비는 VQ고 그다음에 고정비는 FC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영업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은 PQ 마이너스 VQ 빼기 고정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영업이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표를 보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A기업이죠. A기업. A기업의 매출액은 100이고요. 변동비 60, 고정비 20, 이자 비용 10. 분의 100 마이너스 60 빼기 20 해주시게 되면 요거는 10분의 20이 돼서 재무 레버리지는 2가 되겠습니다. 재무 레버리지가 2라는 이야기는 영업이익이 10% 증가할 때는 주당 순이익이 20% 증가하고 10% 감소할 때는 20%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맞는 그러한 보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1% 영업이익이 1% 증가하면 주당 순이익은 2% 증가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C 기업의 레버리지도에 관한 설명이네요. 기업본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도와 결합 레버리지도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동일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C 기업, 이번엔 C입니다. C. 예, C 기업의 이제 DOL,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하면, 아까 우리 공식 썼었죠? 100 빼기 20 빼기 40, 100 빼기 20 돼서 40분의 80 하면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FL, 여기 공식 여기 있네요. 예, 아니, 공식 여기 있네요. 예.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예, C 기업을 보고, 100 빼기 20 빼기 40, 이자는 없으니까 0이고, 그 다음에 100 빼기 20 빼기 4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0분의 40이라서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와 재무 레버리지도가 같지 않습니다. 예,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버리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같지가 않고요. 문제에서 기업본이 영업 레버리지도와 재무 레버리지도가 동일하다고 한 게 아니라 결합 레버리지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DOL과 DFL 이게 재무 레버리지하고 영업 레버리지는 같지 않지만 우리가 결합 레버리지는 이게 결합입니다. 결합 레버리지는 DOL하고 DFL이 곱한 거니까 DOL이 2고 재무가 2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결합은 2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2고 이건 1이고 결합은 2니까 영업과 결합은 같은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게 설명을 한 거네요. 예, 기억번은 맞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방금 구했죠? 동일하지 않죠? 예.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니은번이 들어간 게 답이겠네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디귿번 봅시다. 향후 주당 주당 순이익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영업 레버리지도는 2고 재무 레버리지도는 1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 증가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몇 퍼센트 증가하겠습니까? 영업 레버리지도가 2니까 20% 증가하겠죠. 이게 2니까. 자,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주당 순이익, 영업이익의 변화에 대한 주당 순이익의 변화는 재무 레버리지 도니까 이게 1입니다. 1이니까 똑같죠. 예. 그래서 20% 증가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증감률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감률은 20% 똑같네요. 그 디귿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으니까 답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는데 리을번이 향후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이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은 10% 증가하고 영업이 20% 증가하면 같지 않잖아요. 예. 4번은 틀렸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니은번, 리을번. 자,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거를 보니까 뭐 방금 전에 풀어본 거하고 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표가 나오고 뭐 B기업의 매출액이 10% 증가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 일단 B기업의 DOL을 갖다가 한번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DOL. DOL이라고 하는 것은요, PQ-VQ-FC 분의 PQ-VQ.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 거기 이제 PQ, 매출액이 B기업이 이제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는 400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는 300입니다. 분의 1000 마이너스 4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걸 계산하게 되면 이제 2가 나오게 됩니다. 2. 그래서 2가 나왔으니까 매출액이 10%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2배인 20%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1번이 답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20% 증가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향후 A기업의 영업이익이 10%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A기업의 영업이익이 10% 감소했네요. 그럼 영업이익의 변화에 대한 주당 수익의 변화인 재무 레버리지도를 구해야 되겠네요. 재무 레버리지도를 구하는 공식은 PQ 마이너스 VQ 빼기 FC 마이너스 I. I는 이자 비용이고요. PQ 빼기 VQ 빼기 FC. 예, 이겁니다. 복잡한 건 이거 비슷하죠, 이거랑. 예. 이거까지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예. 이거 비슷하잖아요. 예. 따라서 요게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 I만 이렇게 빼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갖다가 우리가 대입해가지고 A라는 기업의 DFL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그 다음에 변동비는 500, 그 다음에 고정비는 200, 예, 그 다음에 이자는 200. 예, 나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1000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해주시고, 요걸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100이 되고, 요거는 이제 300이 되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DFL은 3입니다. 자, 그럼 DFL이 3이니 영업이익이 10% 감소하면 그 3배인 주당 순이익은 30%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C기업의 레버리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거 C기업의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러면, 이거 구해봐야 되잖아요. 예, C라는 기업의 그 영업 레버리지도와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도하고 그 다음에 결합 레버리지도를 구해봐야 되는데, 구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자, DOL은요, 매출액 빼기, 그 다음에 변동비 200, 고정비 400, 그 다음에 1000 마이너스 200 해 주시게 되면, 요거는 400분의 800이죠. 그래서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레버리지도는요, 매출액 빼기, 변동비 빼기, 고정비 빼기, 이자. 이자는 얼마입니까? C기업에 이자는 없습니다. 1000 마이너스 200 빼기 400이니까 요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CL이라고 하는 것은요, DOL 곱하기 DFL이니까 2 곱하기 1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6번 보니까 보기 1번 영업 레버리지도와 결합 레버리지 동일하다. 영업과 결합은 동일하네요. 예, 맞고요. 재무 레버리지도는 1이다. 1 맞네요. 자, 3번 주당 순이익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동일하다. 자, 보시면 만약에 매출액이 10% 증가했다고 칩시다. 그럼 영업이익은 몇 프로 증가합니까? 예, 영업이익은 영업 레버리지가 2니까 20% 증가하겠죠? 예,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으니
주당 순이익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주당 순이익은 예, DFL이 1이니까 영업이익과 똑같이 증가하겠죠. 예. 자, 그러면 주당 순이익 증가율, 주당 순이익 증가율 20%, 영업이익 증가율 20%니까 예, 동일하네요. 3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향후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같지 않죠. 예,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7번은 너무 쉬운 문제네요.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도 매출액이 10% 감소할 때 영업이익이 20% 감소한다. 예. 8번. 8번도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예,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영업이익이 10% 증가할 때 주당 수익은 20% 증가한다.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도가 2라는 의미는 보기 1번과 같고요. 자, 9번 한번 볼게요. 9번.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 보니까 결합 레버리지도가 영업 레버리지도와 항상 동일할 경우 틀린 설명은 그랬습니다. 틀린 설명은 결합 레버리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 레버리지하고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도를 곱하면 결합 레버리지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결합과 영업이 같대요. 예, 이 같은 결과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자 비용은 항상 0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은 재무 레버리지도가 1이어야만 바로 영업과 결합이 똑같아지겠죠. 예. 따라서 DFL 재무 레버리지도는 1입니다. 근데 재무 레버리지도가 1이어야 하려면 바로 고정적인 비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재무 레버리지도에서 고정적인 비용이라 하면 바로 이자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자 비용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항상 0이다라는 보기 1번의 답은 예,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무 레버리지도는 항상 1이다. 뭐 이건 방금 설명해 드린 거네요. 예. 자,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도는 항상 1이고요. 3번 주당 순이익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DFA 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기 주당 순이익 증감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아까 한 것처럼 20% 증가하면 영업이익 증감률은 이 2배인 여기 10%라고 합시다. 계산이 좋게 20%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재무레버리지도는 1이니까 주당 순이익 증감률은 20% 증가하는 걸로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주당 순이익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이 항상 동일하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이 항상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게 틀리죠. 예. 방금 우리가 8번이 아니라 이거 어제 아까 풀어본 거 같은데 6번하고 뭐 거의 뭐 비슷한 문제 아닙니까? 예. 자, 어쨌든 뭐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을 보시니까 그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매출의 성장률이 낮은 성숙기 산업에서 영업 레버리지는 낮다. 자, 일단 우리 교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 매출액 수준과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는 역외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외관계, 반대관계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매출액 수준이 이제 높은 경우로 볼게요. 매출액 수준이 높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액이 이제 200이고 변동비가 8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고정비가 또 6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오는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영업이익은 60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매출액이 10% 증가했어요. 그러면 220이 되겠고, 변동비도 당연히 10% 증가하겠죠. 그럼 88이 되겠죠. 고정비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오냐? 계산해 보면 7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0에서 71로 얼마가 증가한 거냐? 바로 20%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영업 레버리지 돈은 바로 10% 분의 20%니까 2가 되겠고요. 2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매출액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매출액 수준이 이제 조금 낮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 수준이 150이다. 변동비가 60이라고 합시다. 왜 60이 되냐면, 일단은 매출액의 40%라고 여기서 그 했잖아요. 200의 40%는 80이니까, 마찬가지로 150의 40%는 60이라고 해서 놓은 겁니다. 고정비 똑같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면, 영업이익 30 나옵니다. 자, 근데 150이었던 매출액이 이제 10% 증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6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66, 변동비는 66, 똑같이 증가해야 되니까. 근데 고정비는 60으로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39가 나옵니다. 그러면 30에서 39가 됐으니까 30% 증가했죠. 따라서 10% 분의 30%, 10% 분의 30%니까 영업 레버리지도는 이제 3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게 더 큽니까? 바로 매출액 수준이 낮을 경우에, 이게 크죠. 그래서, 매출액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매출액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수준이 높은 경우는 언제냐? 우리가 그 제품 수명주의를 그려보게 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가 여기쯤이잖아요. 그럼 매출액이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매출액이 높을 때는 영업 레버리지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입기는 여기잖아요. 성장 많이 하죠. 어쨌든 하지만 성장은 많이 하지만 매출액 수준이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이 낮은, 보기 1번 보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낮은 성숙기 산업에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가 낮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 그냥 외워버리면 되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거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보기 2번 볼게요. 보기 2번 보니까 그 노동 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 집약적 산업의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 집약적 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에서 120으로 증가했다 칩시다. 20% 증가했네요. 근데 이제 변동비는 50에서 그러면 20% 증가했으니까 60이 되겠습니다. 고정비가 만약에 20이라고 한다면 고정비는 똑같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30이고 이거 얼마가 됩니까? 40이 됩니다. 30에서 40이 상승했으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몇 프로 상승했느냐? 계산하면 33% 상승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 상승했으니까 DOL은 20% 상승, 매출액 상승에 대한 영업이익의 상승이니까 계산해보면 1.65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이게 자본 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100에서 120으로 증가했다 칩시다. 20%그 변동했네요. 자, 그럼 변동비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10% 증가, 20% 증가는 60이 됐습니다. 근데 자본 집약적 산업은요,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해서 고정비가 더 큽니다. 노동자를 많이 수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기계 장치라든 것들을 더 많이 투자한 거니까요. 그래서 고정비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크게 한번 잡아봅시다. 20보다 더 크게 40. 고정비 어쨌든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10이 되고, 요거 계산은 얼마입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10에서 20 상승했네요.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100% 상승했죠.
따라서 DOA는 얼마입니까? 예, 20%분의 100%가 나오니까 이거 5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본 집약적 산업이 영업 레버리지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본 집약적 산업이 좀 더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을수록 그 기업의 경영성과는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 그건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활동이라든가 혹은 재무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형. 그러니까 이형은 변동 가능성이죠. 그래서 변동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고 해서 경영성과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이 영업 레버리지가 높거나 혹은 낮거나 하는 것이 나쁠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 경제가 좋을 때는 좋지만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어쨌든 틀렸네요. 틀렸으니까 이제 답은 3번이겠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 레버리지는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이자 비용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자 비용은 고정 재무 비용이잖아요. 고정 재무 비용. 예. 그래서 고정 재무 비용이 증가하면요, 레버리지도 커집니다. 예. 결국은 위험이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따라서 결국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따라서 재무 레버리지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